자, 지역, 기후 지역별 특색, 기후 지역 부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뭐 참고 삼아 말을 하자면 사실 선생님에 따라서는 아예 수업을 안 하고 넘어가기도 하는 부분이에요. 내용 설명을 들어보면 알겠지만 안중에서가 아니라 앞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복습하는 단원이에요. 그래서 뭐 꼼꼼하게 하면 뭐 다시 그대로 반복할 수 있겠지만 잘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믿음하에 빨리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자, 우리가 기후 단원에서 지금까지 했던 게 뭐냐면 지역에 따라서 기온이나 강수량이 서로 다르더라. 그래서 이제 기후가 지역에 따라 다르니까 기후 지역을 서로 한번 나누어 보자는 내용이에요. 기후 특색이 같은 지역끼리 묻고 서로 다른 지역은 서로 다른 기후라고 비교를 해보자. 그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뭔가를 나누려면 반드시 기준이 있어야 되죠. 그렇잖아? 예를 들면 선생님 키를 기준으로 키가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을 나눈다든지 그럼 그냥 반반쯤 될 거예요. 선생님이 평균 키거든? 근데 선생님 몸무게를 기준으로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사람과 적게 나가는 사람으로 구분하면 이제 많이 나가는 사람들이 훨씬 많겠죠. 아무튼 그보다 더 심해지면 허리 사이즈를 기준으로 선생님이 허리 사이즈를 기준으로 하면 갈수록 불쌍해지니까 그만하자. 자, 그래서 기준이 중요한데 이 기준이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자, 미리 말하지만 기준 자체는 또 그렇게 별로 안 중요해요. 그냥 내용 자체가 중요한 내용 복습하는 내용이니까.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 기후를 나누는 기준이 뭐냐면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요한 사람이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재수없는 사람이에요. 자, 쾌펜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기후학자가 있었어요. 돌아가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전 세계 기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아저씨가 나눈 기준에 의해서 우리 한반도를 나누어 봤더니 기후 구분이 되더란 말이죠. 자, 그런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사람은 이미 돌아가셨고 어느 나라 사람인 것 같아요? 독일. 그러니까 한반도에 온 적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 기후를 정확하게 나누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별로 안 중요하더라. 그 숫자 하나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아무튼 이 아저씨가 전 세계 기후를 나누다 보니까 열대기후, 온대기후, 냉대기후 그런 식으로 나누는 이름 있죠. 그 이름 자체가 이 아저씨가 만든 거예요. 그 기준을 이 아저씨가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 아저씨가 냉대기후와 온대기후를 이렇게 나눌 때 냉대리, 침엽수가 자라는 곳과 온대리, 뭐 단풍나물이든지 화렵수가 자라는 곳, 그 경계선을 봤더니 대략 가장 추운 달의 평균 기온, 최하늘 평균 기온 영하 3도씨를 기준으로 냉대기후와 온대기후가 나뉘더래요. 자, 영하 3도씨 얼핏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랑 비슷하죠. 자, 서울의 1월달 평균 기온 몇 도예요? 영하 2.4도. 그래서 이 기준에 따라서 우리 한반도를 나누어 봤더니요. 자, 서울이 영하 2.4도. 그러니까 서울보다 살짝 북쪽이 영하 3도선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영하 3도선을 그어보면 이쪽이 온대, 이쪽이 냉대 기후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나라 기후를 딸랑 두 개로 나누면 참 공부하기 쉽지. 그러니까 너무 단순하게 나눈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한국식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는다. 대신 혹시 주관식으로 나올지 모르니까 영하 3도 이거 숫자 하나만 기억 좀 해주세요. 영하 3도.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우리나라의 기후가 뭐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온대 기후라고 대답을 하지만 지리 선생님들한테 우리나라 기후가 어떤 기후냐고 물어보면 꼭 냉온대 기후라고 말을 해요. 북한은 대부분 냉대 기후 지역이니까. 자, 뭐 큰 의미는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이 뭐가 있냐면 올량 지수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역시 기후를 구분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거 구하는 공식도 있고 그러지만 뭐 그런 걸 실제로 구하라고 안 하니까 얘가 어떤 의미인지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올량 지수는 어떤 숫자인데 무엇을 나타내는 거냐면 올량 뜨거운 정도. 자, 따뜻한 정도를 나타내는 어떤 개념 수치예요. 자, 그래서 올량수가 크면 따뜻한 지역일까 추운 지역일까? 자, 올량지수가 크면 온도가 높으면
따뜻한 지역. 올량지수는 남쪽이 높고요. 북쪽으로 가면 낮아진다. 그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근데 선생님도 굳이 필기는 안 할 거예요. 적지 말라는데 필기 안 하는 거야. 올량지수라고 하는 건 일본인 학자가 개발한 개념이에요. 뭐라 그랬어? 그래서 일본인 학자가 이제 개발한 건데, 그러니까 농작물과 관련해가지고 그런 걸 구분하기 위해서 임의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말로만 할게. 자, 월 평균 기온 5도씨가 넘어가야 식물이 자랄 수가 있대요. 나무가 자랄 수가 있대요. 그래서 월 평균 5도씨를 기준으로 그거에 비해서 이제 얼마나 따뜻하냐, 그걸 이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든 개념이에요. 끝! 공식 같은 건 궁금해하지 마세요.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올량지수에 의해서 우리나라 기후를 구분해 봤더니 남북으로 5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5개를 다 구별할 필요는 없고요. 특징이 뚜렷한 것만 구별하시면 돼요. 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따뜻한 동네는 남해안부터 제주도까지 따뜻한 동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추운 동네는 개마고원 근처. 얘하고는 특성이 완전히 다르고요. 자, 가운데는 북부형, 중부형, 남부형이라고 구별하지만 사실 남부형, 중부형 큰 차이 안 나요. 농사 짓는 것도 비슷하고. 그래서 이 가운데 부분은 쏙 빼시고요. 가장 북쪽에 개마고원형이라는 게 있더라. 개마고원이 제일 추우니까. 그 다음에 남해안을 비롯해가지고 제주도가 따뜻하니까 남해안형이 있더라. 그렇게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이렇게 말이 잘 안 나오지? 누구지? 자리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지? 아니, 한동안 여러분 자리가 오랫동안 안 바뀌어가지고 우리 하은이가 원래 저기 옆에 앉았었잖아. 아니야. 아니, 그런다고 다시. 자, 그래서 이 올량지수는 이제 나머지 건 다 잊어버리셔도 되고요. 뒤에 가서 이제 공부할 내용인데 이 올량지수의 기후 구분하고 대체로 식물이 자라는 종류, 식생하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 나타나는 토양하고 대체로 분포가 일치해요. 사실 이것도 기후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이 정도만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이거 뒷부분 설명할 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줄게요. 자, 올량지수. 자, 그럼 대체로 남해안 같은 경우에는 수치가 대략 100을 조금 넘어가고요. 여기 개마고원 같은 경우에는 약 50 정도밖에 안 돼요. 수치로 외우거나 그럴 필요는 없고 남쪽이 크고 북쪽이 적더라. 그것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런 올량지수를 봤더니 자, 남쪽부터 북쪽까지 무려 5개로 구분했으니까 남북의 차이는 어느 정도 나타나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내용 보면은 겨울철에 동해안하고 황해안하고 어디가 따뜻하다? 겨울철에 동해안하고 황해안하고 어디가 따뜻하다? 이게 갑자기 제주도야. 자, 인천하고 강릉하고 겨울철에 어디가 따뜻하다? 동해안, 강릉이 따뜻하다고 지금까지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실컷 동쪽과 서쪽의 차이를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얘를 보면 알겠지만, 우리 교재를 보면 알겠지만 동쪽과 서쪽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요. 이 기준 방법에 따르면, 구분 방법에 따르면. 그래서 얘도 실제로는 이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별로 안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나온 건데 안 하고 넘어갈 수 없으니까 다루는 것 뿐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중요하다기보다는 이제 실제로 물어보는 게 마지막 3번째 방법이에요. 자, 외국인들이 하다 보니까 우리 한반도에 맞지 않는다. 그리고 너무 단순하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종합해가지고 우리나라 기후학자들이 만든 구분 방법이에요. 그래서 종합적인 방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말이 종합적이지 그냥 꼼꼼하게 나눈 거예요. 꼼꼼하게. 그 이름 같은 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을 이제 복습할 거다. 그렇게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이걸 갖다가 이제 지리적인 방법이라고도 그래요. 지리적인 방법. 자, 그 나누는 방법을 봤더니 자, 이건 뭐 정리할 필요도 없고 그냥 설명 보고 그 다음에 필기는 또 추가할 건 우리 교재에다 추가할 거니까. 자, 그래서 우리나라 기후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먼저 특징이 굉장히 뚜렷한 동네를 따로 떼어냈어요. 그거 봤더니 남해안을 비롯해서 제주도는 겁나 따뜻하기 때문에 여기는 좀 독특하더라. 자, 여러분 제주도 가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공항에 내렸어요. 공항 앞에 뭐가 심어져 있어? 야자수가 심어져 있잖아요. 그것처럼 제주도나 남해안은 딱 가면 느낌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남해안하고 제주도를 따로 떼어낸 거예요. 따뜻한 동네. 그 여기를 제주도를 포함해가지고 남해안형으로 따로 떼어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보지는 못하지만 아까 방금 말했던 여기 개마고원 일대 있죠. 고위도 지역이기도 하고 해발고가 높으니까 겁나 춥겠죠. 가서 보면 또 나무 종류부터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가장 추운 동네 개마고원령을 따로 떼어낸 거예요. 얘네들은 독특하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에 독특한 지역이 몇 군데가 더 있죠. 예를 들면 얘들이 영혼이 없어 눈동자에. 자, 우리 울릉도 지금까지 울릉도 중요하다고 맨날 배웠잖아. 울릉도는 다른 동네에 비해서 유난히 눈이 많이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울릉도 지금 따로 떼어낸 거예요. 울릉도도. 그 다음에 우리 내륙 지역에 보면 여름에 유난히 더운 동네가 있죠. 그냥 거기도 따로 떼어냈어요. 대구. 이렇게 네 군데를 따로 떼어낸 다음에 나머지 동네는 그냥 위도에 따라서 그 다음에 동해안이냐 내륙이냐 황해안이냐 그거에 따라서 그냥 9개로 나눈 것 뿐이에요. 물론 그런 기준이 각각 있지만 그걸 우리가 알 필요는 없고. 자, 그래서 이 가운데 부분은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눈 거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남부형, 중부형, 북부형, 서쪽 해안형 줄여서 서안형, 내륙이니까 내륙형, 이쪽은 동쪽 해안이니까 동안형, 그렇게 이제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남부 내륙형이 되는 거죠. 자,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이렇게 9개 지역을 나눴는데, 자, 중요한 포인트. 자, 같은 중부형이면 대체로 기온이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실컷 공부했죠? 여기랑 여기랑 겨울철에 어디가 따뜻하다? 그러니까 얘가 같은 중부형으로 묶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위도에 따른 그런 동쪽과 서쪽의 차이, 그것도 반영을 해야 되니까, 우리 좀 이따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전체적으로 동안형이 서안형에 비해서 위도가 대체로 이렇게 높게 올라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남부 동안형이 여기가 남부 동안형이에요. 그 다음에 남부 서안형은 여기가 남부 서안형이에요. 여기랑 여기랑 기온이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이해돼요? 쉽게 말하면 동쪽이 더 따뜻하다는 게 지금 반영이 돼 있잖아.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기후를 구분하고 있더란 말이죠. 자, 머리 아프죠? 지우세요. 자, 이거 하나도 안 중요하고 이제 교재 보면서 복습할게요. 교재 보면서 102페이지. 자, 지리적 기후 지역별 특징 있죠? 자, 이제 조그만 글씨랑 기후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것들 중에 중요한 부분만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제일 먼저 개마고원령 볼게요. 자, 개마고원령에서 중심 지역, 중심 도시가 중강진. 여기 지금 중강진이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자, 여기는 우리나라에서 연교차가 가장 크다. 자, 연교차가 크다는 얘기는 겨울철에 춥다는 얘기죠. 자, 중강진은 무려 2월달에 영하 16.1도까지 떨어졌었어요. 자, 숫자는 외울 필요 없지만 엄청 추웠더라. 그건 기억나시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비가 적게 내리는 소우지, 단 동쪽에 있는 청진보다는 비가 조금 더 많이 내리죠. 청진이 비가 제일 적게 내렸었잖아요. 어쨌든 그런 개마고원은 비가 적게 내리는 편이에요. 자, 무상일수는 굉장히 짧고요. 적고 150일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교재에서 그 정도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다 공부했던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거기서 동쪽으로 가서 북부 동안령 볼게요. 자, 북부 동안령은 청진 생각하시면 돼요. 자, 청진은 우리나라에서 비가 제일 적게 내린다. 자, 청진의 연강수량 몇 밀리미터 정도? 혹시 기억나요? 외울 필요까지는 없지만 기억하면 좋은 거니까. 14. 깜짝 놀랐어. 자, 청진의 연강수량이 622mm. 자, 외우지 마시고 서울의 절반도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가 적게 내린다. 청진 꼭 외워두시라고요. 숫자가 아니라 청진이 비가 제일 적게 내린다는 거.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북한 한류의 영향으로 뭐 안개와 내기가 빈발한다고 나와 있는데, 자, 이건 새로 교과서가 바뀌면서,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안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북부 내륙형하고 북부 서안형을 볼 건데, 일단 여기에서 강수량 차이를 한번 구분해 줄게요. 자, 우리 강수할 때 한번 나왔던 내용인데, 이렇게 했을 때, 자, 북한과 다우지는 딱 한 군데예요. 어디냐면 청천강 중상류 지역. 근데 그 위치가 어디냐면 여기 끝에 신의주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죠. 기억나요? 신의주? 신의주하고 위도가 비슷한 내륙 지역이면 여기가 지금 다우지예요. 신의주랑 위도가 비슷하면 다우지.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그림을 이렇게 이상하게 그렸네.
자, 이렇게 움푹 들어간 곳에 있는 항구 도시가 뭐였죠? 여기 움푹 들어간 곳에 있는 항구 도시 북한에서. 북한인데 어떻게 알기는 아까 수업 시간에 했었잖아. 원산. 자, 동네 이름은 모르더라도 여기에서 움푹 들어간 곳에서 그대로 서쪽으로 오면 여기에 북한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가 있어요. 도시 이름이 뭐였지? 북한의 수도. 평양. 자, 평양 근처는 다우지의 소우지예요. 평양 근처 대동강 하류 지역은 소우지. 자, 북한에서 다우지는 여기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대동강 하류 지역은 소우지인데 여기랑 지금 위도대가 다르잖아요. 신일주하고 원산가도 구분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교재를 보면 지금 북부 내륙형은 지형성 다우지라고 돼 있죠. 신의주랑 이도가 비슷하더라. 여기 글씨 중에서는 북부라고 써 있는 부분 있죠. 북이라는 글씨 부분. 그 부분이 다우지예요. 북부 내륙형에서 북이라고 하는 글씨 근처가 다우지라고요. 자, 그 다음에 북부 서안형은 기본적으로 여기 대동강 하류 지역이 소우지였었죠. 자, 대동강 하류 지역이 소우지인 까닭, 비가 적게 내리는 까닭. 이유가 뭐였죠? 여기가 소우지인 까닭. 대체로 지형이 평탄하기 때문에. 높은 산이 없으면 바람이 위로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대동강 하류 지역, 평양 근처. 자, 그래서 비가 적게 내리다 보니까 천일 제어업이 발달했더라. 그 다음에 여기는 특히 봄철에 건조하니까 땅을 발로 밟아가지고 농사 짓는 방법. 그걸 뭐라고 그랬죠? 진압농법. 그래서 여기서는 진압농법이 사실 뭐 여기서만 하는 건 아닌데 이 방법이 독특해서 그런지 몰라도 시험에서 가끔 물어보더라고요. 평양 근처에서는 봄철에 진압농법을 한다.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중부 동안형 한번 봐보세요. 중부 동안형. 이제 북한으로 치면 여기 때가 중부 동안형인데, 자, 여기는 선생님 앞에 한 번도 다룬 적이 없어요. 중부 동안형 우리 교재 보면 되잖아요. 자, 중부 동안형하고 남부 동안형하고 보면 사실 이렇게 쭉 서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여기는 사실 특성이 똑같아요. 자, 북동풍이 불 때 겨울철에 영동지방에 눈이 내리죠. 그럼 여기 중부 동안형 여기 눈이 내릴까 안 내릴까? 마찬가지로 북동풍이 불면 태백산맥이 이렇게 이어져 있으니까 똑같이 눈이 내린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남부 동안형하고 중부 동안형은 그냥 같이 묶으시면 돼요. 특성이 똑같아요. 같은 지금 태백산맥 동쪽이잖아. 동해안 옆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눈이 많이 내리고 가설지더라. 그 다음에 위도가 같은 황해안보다는 당연히 따뜻하다. 같이 묶으시면 돼요. 그래서 북한에서 다우지가 여기 한 군데밖에 없다고 그랬지만 실제로는 여기 중부 동안형도 비가 많이 내리는 편이에요. 교재에서 다우지나 소우지와 다루진 않지만 비가 많이 내리는 편. 자, 그 다음에 서울이 있는 중부 서안형 볼게요. 자, 중부 서안형은 위치나 그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요. 별다른 특징이 없으니까. 자, 다만 서울의 8월달 평균 기온 몇 도? 8월달 평균 기온 몇 도? 25.7도. 서울의 1월달 평균 기온 몇 도? 영하 2.4도. 아까 했잖아요. 이런. 도대체 영어는 어디다 지금 놔두고 껍데기만 앉아있어. 자, 서울의 연강수량 얼마? 서울의 연강수량. 대체로 서울보다 많으면 다우지고 적으면 보통 소우지라고 말을 하니까. 그러니까 서울의 연강수량까지만 외우세요. 1451mm가 서울의 연강수량이었죠. 그러니까 서울이니까 그것만 기억하시라고요. 서울이니까. 그래서 서울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중부 내륙형에다가는 별표를 좀 해주세요. 중부 내륙형. 자, 중부 내륙형의 다른 말이 뭐냐면 여기를 말하는 건데 여기에 다른 이름이 영서지방이에요.
영서지방. 자, 여기서는 시험에서 나올 만한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영서지방 하면 제일 먼저 떠올려야 되는 거. 영서지방 하면 제일 먼저 떠올려야 되는 거. 녹세바람. 야, 진짜 힘들다니까. 자, 녹세바람. 자, 나영아. 나영아. 야영이 된다. 이런. 오늘 덥죠? 안 더워? 나만 덥나? 자, 녹세바람의 포인트가 뭐였냐면 시기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늦봄에서 초여름까지 5월부터 6월 초까지. 자, 오늘 6월 10일, 6월 초죠? 딱 이 시기잖아. 자, 지금 서울 더워요, 안 더워요? 더운데 지금 강릉은 날씨가 어떨까? 자, 여러분들 숙제 하나 낼게요. 내일 아침에 또는 오늘 밤에 꼭 일기예보를 한번 봐보세요. 일기예보 볼 시간이 없다. 그러면 인터넷에서 또는 휴대폰으로 기상청 가서 오늘하고 내일, 그러니까 내일 날씨, 서울하고 강릉 날씨 한번 봐보세요. 기온이 어떻게 다른지. 아마 오늘도 마찬가지고 내일도 마찬가지일 건데 낮 기온이 서울하고 강릉하고 아마 7도 정도 차이가 날 거예요. 지금 서울은 30도, 강릉은 23도. 왜? 지금 녹세바람이 불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아마 내일쯤 강릉에서 비가 온다는 소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람이 이렇게 지금 불고 있는 거예요. 녹세바람이 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더 미치겠는 거지. 자, 영서지방 녹세바람 체크하세요. 자, 그 다음에 영서지방은 이제 앞에서 한번 안 다뤘던 내용인데 얘가 정답으로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한번 다룰 만한 내용이라서 단어만 적어줄게요. 자, 여러분들 하계 강수 집중도 이 개념은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적 있죠? 하계 강수 집중도 우리나라에서 하계 강수 집중도가 제일 낮은 동네가 어디일까? 제일 낮은 동네 울릉도. 얘들이 진짜 에어컨이 문제일까? 에어컨도 낮춰야 되나? 저기 약간 덥잖아요 지금. 아닌가? 그래? 네. 자, 하계 강수 집중도가 이제 울릉도가 제일 낮고 나머지 동네는 다 높잖아요. 근데 이제 굳이 비교를 하자면 자, 눈이 많이 내리는 강원도는 하계 강수 집중도가 높은 편이가 낮은 편일까요? 여기 강원도가 강릉. 강릉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겠죠. 눈이 많이 내리니까. 그 다음에 자, 여기 영서지방하고 여기 대구하고는 둘 다 겨울철에 눈이나 비가 거의 안 내려요. 근데 문제는 여름철에 어디가 비가 더 적게 내린다. 대구가 소우지잖아. 자, 그런데 여기 영서지방은 다우지까지는 아니지만 여름철에 그래도 비가 좀 내리는 편이에요. 여름에 비가 좀 내리고 겨울 그럴 때는 비가 거의 안 내리니까 이쪽 동네는 우리나라에서 하계 강수 집중도가 제일 높은 편이에요. 물론 55나 60이나 별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이걸 정답으로 물어보진 않지만 울릉도의 반대에 해당하는 지역이 여기라고요. 이 두 가지 정도 체크를 좀 해놓으세요. 자, 지금 여기서 지형성 다우라고 돼 있잖아. 다우지까지는 아니지만 여름철에 그 비가 내린다는 말이에요. 겨울에 눈이 안 내리는 건 똑같지만 대구나 그런 데랑 똑같지만 여름에 그나마 비가 좀 내리니까 하계 강수 집중도가 높다. 자, 그 다음에 남부 동안령은 아까 했었죠. 강릉을 중심으로 다설지다. 자, 그 다음 대구는 극서지라고만 했었고요. 분지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남해안령은 제주도를 포함해가지고 따뜻하다. 그 눈이 많이 내린다. 눈이 내린다. 비가 많이 내린다. 했던 내용이고요. 자, 마지막 남부 서안령 체크할게요. 남부 서안령. 자, 남부 서안령은 전라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는 출제 포인트가 두 가지였어요. 자, 고개 좀 들고. 하은이는 지금 자는 걸까 깨어 있는 걸까? 부채질을 하는 걸로 봐서는. 자, 이쪽 동네도 아까 다 했던 거란 말이에요. 자, 도시 이름만 적어줄게요. 첫 번째 출제 포인트가 되는 동네는 여기 어디예요? 전라북도에 있는 정읍 다설지. 출제 포인트란 말이에요. 지금 최근 3년 동안 수능에서 2번 다뤘던 내용이야. 다설지가.
자, 다설지를 다룰 때 울릉도가 출제 포인트가 되진 않아요. 울릉도는 늘 눈이 많이 내리고 누구나 다 맞추니까. 근데 영동 산간지방하고 이쪽 동네는 출제 포인트가 다르잖아. 북동풍이 불 때, 북서풍이 불 때. 여기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목포하고 신안하고 여기는 출제 포인트가 뭐였죠? 목포랑 신안은 다음이다 소음이다. 자, 신안이 뭘로 유명하다고? 천일염, 소금, 소우지. 그리고 여기 저단함도 해안가 지역은 소우지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일주시수 햇빛을 많이 받고, 그다음 태양광 발전을 많이 하고 천일 제염업이 발달했다. 앞에서 했던 내용이잖아요. 자, 넘어가기 전에 이제 여기서 울릉도 기후 그래프만 볼게요. 울릉도 기후 그래프. 그리고 45분에 끝낼게요. 자, 고개 좀 들고 집중 좀 해, 집중. 마지막. 자, 울릉도 기후 그래프를 봤더니, 자, 기온은 일단 보지 마시고요. 강수량만 한번 봐보세요. 자, 울릉도 겨울철 강수량은 다른 동네에 비해서 많다, 적다. 다른 동네에 비해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서울이나 아니 다른 동네에 비해서 겨울철 강수량은 많다. 다설지니까 울릉도는. 근데 여름철 한번 봐보세요. 자, 서울과 비교해 볼게요. 서울에 비해서 울릉도는 여름철에 6월달, 7월달, 8월달에 비가 많이 내린다, 적게 내린다? 적게 내린다. 그래서 울릉도는 다른 동네하고 강수량 그래프가 완전히 다르죠. 그렇잖아. 그래서 하계 강수 집중도가 제일 낮고요. 반대로 동계 강수 집중도는 제일 높다 그랬잖아. 울릉도가. 기후 그래프만 봐도 쉽게 알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울릉도는 다우지일까 아닐까? 자, 다설지 말고 전체적인 연 강수량이 서울보다 많을까 적을까? 서울보다 적어요. 눈이 많이 내린다 그래서 비도 많이 온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비는 오히려 적게 내린다고. 이것도 중요한 출제 포인트란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면 보통 3점짜리가 나와요. 나 지금 목이 터지라고 설명하는 중이야. 틀리면 안 돼? 이렇게 대답이 불안하지. 자, 이제 딱 5분만 더 할게요. 자, 97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사실 오늘 지금 설명한 거 보면 알겠지만 앞에서 다 했던 거잖아. 다 했던 거니까 지금 조는 거죠? 알았어. 자, 빨리 끝냅시다. 그랬던 얘기하지 말고. 자,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뭐 공부할 거냐면요. 전통 가옥 공부할 거예요. 전통 가옥. 자, 우리가 옛날 사람들은 당연히 그 지역 자연환경, 지역이나 기후에 따라서 집을 서로 다르게 지었단 말이에요. 기후를 반영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보면 지역에 따른 차이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은 아파트 아니에요? 조선시대 사람들이 과연 집을 어떻게 짓고 살았을까? 집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한반도를 이렇게 그려놓고 가장 일반적인 특징 정리할게요. 자, 남쪽에서 북쪽으로 갈수록 이 기후가 많이 달라지는데 북쪽에 있는 집은 폐쇄적일까 개방적일까? 이쪽에 있는 집은 당연히 날씨가 추운 겨울이 문제니까 겨울에 따뜻해지니까 집이 폐쇄적이에요. 남쪽으로 가면 갈수록 집이 개방적이 되겠죠. 그래서 가옥의 일반적인 특성, 용어만 알면 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방을 갖다가 이렇게 배열을 할 때 북쪽 지역은 방을 이렇게 배열해요. 자, 방 4개짜리 집을 짓는다. 그럼 방을 보통 이런 식으로 배열해요. 왜냐면 방들이 겹쳐 있어야 외부로 빠져나가는 열이 적잖아요. 그에 비해서 남쪽 지방은 방 4개짜리 집을 짓는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배열을 해요. 외부랑 닿는 면적이 많아야 여름에 그나마 덜 더우니까. 겨울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자, 그래서 얘를 한문 어떤 글자를 닮았어요? 닮은 게 아니고 이거 그냥 한문의 받전자죠. 전자형 집이라 그러고요. 얘는 일자형 집. 일자형 집. 그 다음에 얘는 방이 한 겹, 두 겹으로 돼 있다. 이런 집을 겹집이라고 불러요. 자, 얘는 겹의 반대말 호집. 호집.
자, 그래서 남쪽에서 북쪽으로 갈수록 집의 형태가 이렇게 달라진다. 용어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집에 있는 독특한 시설 중에 대청마루 먼저 설명할게요. 자, 아까 한번 설명했던 것 같아요. 자, 대청마루가 뭐죠? 대청마루. 일단 기본적으로 마루는 나무로 되어 있는 시설이잖아. 더위에 대비하기 위한 거예요? 추위에 대비하기 위한 거예요? 더위, 시원하라고 있는 거잖아. 이 대청마루는 굉장히 넓은 마루를 말하는데 다른 방 가서 설명을 하니까 수업을 하니까 어떤 애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문이 들어 올려지는 마루라고. 무슨 의미냐면 자, 우리가 집이 이렇게 있으면 방 앞에 조그맣게 있는 마루가 있어요. 근데 어떤 마루를 봤더니 집 앞 뒤로 뻥 뚫린 마루가 있잖아. 자, 여름에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는데 여기가 막혀 있으면 바람이 안 통하죠. 그러니까 여기 벽이 아니라 문으로 돼 있고 문 자체가 들어 올리거나 완전히 열리도록 돼 있는. 그래서 여기가 바람이 통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큰 마루를 대청마루라 그래요. 자, 이건 북부지방에는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고 얘는 중부지방 남쪽에만 있어요. 대청마루는. 그러니까 더위에 대비하기 위한 시설이더라. 자, 이제 마지막 딱 3개만 정리하시면 돼요. 기후가 독특해가지고 독특한 가옥 구조가 나타나는 거. 첫 번째, 자, 여러분들 맨날 나오던 울릉도. 자, 울릉도는 눈이 너무 많이 내리니까 방설벽이 있었죠. 자, 울릉도에 있는 방설벽 이름이 뭐였죠? 우대기. 여기 그림 보면 97페이지 그림 보면 울릉도형 봐보세요. 울릉도형 봤더니 다른 거 다 넘어가시고요. 우대기만 체크하시면 돼요. 우대기가 나오면 울릉도. 그다음 우리나라에서 또 제일 따뜻한 제주도에 가면 여기에도 독특한 시설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온돌이 뭐 하는 시설이죠? 온돌. 따뜻하게 하는 시설인데 밥 같은 걸 하면서 아궁이에다 불을 피면 그 열이 방 밑으로 전달되는 그 시설이 온돌이잖아요. 근데 제주도는 겨울철에 별로 안 추워요. 그리고 괜히 봄이나 가을에 밥 한다고 밥을 했더니 방이 뜨거워져. 오히려 너무 뜨거운 게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주도는 재밌게도 아궁이랑 온돌이랑 분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추우면 그 온돌을 위한 아궁이라 불을 빼는 거고요. 뭐 안 추우면 그냥 밥만 따로 해요, 밖에서. 이해되죠? 자, 그래서 집 안에도 자, 이렇게 이제 집이 있으면 어떤 공간, 이런 방 같은 경우에는 아예 온돌이 없기도 해요. 굳이 얼마 안 추우니까. 그리고 이런 곳을 보통 뭐로 이용하냐면 곡식 같은 걸 저장하는 창고로 이용해요. 그러니까 집 안에 있는 그냥 방 하나 비워두고 거기다 이제 먹을 거라든지 곡식이라든지 그런 걸 저장해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온돌이 없는 창고 같은 방이 있는데 이 방을 제주도 사람들은 고팡이라고 불러요. 고팡? 자, 제주도에 가보세요. 고팡이란 글씨가 보이면 다른 거 고민하지 말고 제주도구나. 온돌이 없는 방이에요. 온돌이 없는 곡식 창고. 고팡. 고팡 나오면 무조건 제주도. 그러니까 나머지 지역은 안 물어봐요. 특징이 별로 안 뚜렷하니까. 제일 눈이 많이 내리고 제일 겨울에 따뜻하고. 그럼 반대로 겨울에 제일 추운 것도 중요하겠죠. 자, 겨울에 제일 중요한 여기 추운 대마고원을 비롯해가지고 관북지방, 관북형 한번 봐보세요. 관북형. 자, 집이 이렇게 있는데 방들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가 부엌이에요. 자, 이제 일반적인 우리 이 근처를 본다면 겨울철에 밥상을 차려가지고 방에서 먹잖아요. 밥상을 들고 밖에 나와가지고 다른 방으로 가요. 밖이 별로 안 추우니까 가능한 일이지. 근데 광복지방은 바깥 기온이 영하 20도야. 밥상 들고 밖으로 나오는 것 자체가 짜증나잖아요. 자, 그래서 이 광복지방은 부엌 아궁이 바로 옆에다 방을 만든 게 아니라요. 아궁이를 되게 크게 만들어가지고 여기다가 온도를 되게 넓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부엌이랑 방이랑 어떻게 보면 통합된 거야. 자, 그림 볼게요. 97페이지 오른쪽 위에 보면 정주관이라고 써있죠. 정주관. 자, 그림을 보시면 자, 여기 끝에 아궁이가 보여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이제 솥도 보이는데 바로 벽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위로 온돌이 넓게 평평한 바닥이 펼쳐져 있죠.
일반적인 중부지방, 남부지방은 부엌 바로 옆에 아궁이 솥이 있고 그 바로 옆에 벽이 있고 곧바로 방이란 말이에요. 근데 곧바로 방이 있는 게 아니라 마치 거실처럼 이렇게 넓은 공간을 마련해놨어. 자, 집에서 제일 따뜻한 곳은, 전통 가구에서 제일 따뜻한 곳은 부엌이에요. 거기서 불을 떼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집에서 제일 따뜻한 곳이야. 그래서 이걸 마치 거실처럼 만들어가지고 가족들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너무 추우니까. 그래서 이런 식이에요. 자, 이렇게 보면, 자, 이제 여기가 부엌이고, 여기가 아까 말했던 정주간이에요. 그리고 이 정주간하고 여기 있는 방하고는 문이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밖으로 나오지 않더라도 이 문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서 밥 먹고, 여기서 또 어떤 일할 게 있으면 일도 하고, 가족끼리 뭐 이렇게 놀기도 하고, 가족들의 공동생활 공간을 부엌과 함께 통합해 놓았더라. 이런 시설을 정주간이라고 불러요. 자, 고민하지 마시고 정주간이라는 글씨가 보이면 무조건 반북형, 제일 추운 동네, 개마고원 쪽이더라. 그렇게 정리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할게요.